안녕하세요. 부자 되는 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4년 1월에 테슬라에 있었던 소식과 이벤트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의 2024년 1월 달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상대적 박탈감이 엄청난 한 달이었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핀비즈에서의 1월 달 맵을 보시게 되면 빅테크, 매그니피선트 7을 비롯해서 대부분 초록초록한데 테슬라만 24% 이상 주가가 빠지면서 엄청난 순환을 겪었습니다. 테슬라가 다른 주식들에 비해 수익률이 약간 낮은 정도라면 주주분들도 그러려니 할 수 있겠지만 테슬라가 오히려 마이너스 24%라는 안 좋은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주식으로 갈아탈까? 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1월 달이었습니다. 테슬라의 1월 주요 소식 이벤트는 안 좋은 소식밖에 안 보였습니다. 먼저 다른 완성차 업체들의 공장 근로자 임금 상승에 발맞추어 테슬라에서도 공장 근로자 임금을 인상시켰습니다. 이는 곧 수익성의 악화로 이어지겠죠. 그리고 예멘의 후티 반군의 홍해 공격 사건, BYD가 유발한 전기차 가격 인하 경쟁, 2023년 4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뒤에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멘의 후티 반군이 홍해를 공격한 것이 있었는데요. 테슬라가 독일에 있는 기가 베를린에 자동차 생산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하기 위해서 홍해와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으로부터 촉발되어 중동으로 전쟁이 확산되면서 홍해 근처에 있는 예멘이 이 수송로를 방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부품 운반이 지연되면서 테슬라 기가 베를린이 2주 정도 생산을 중단하는 사태에 이르렀고 악재로 작용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BYD가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서 중국, 유럽에서 최대 15% 가격 인하를 했고 테슬라도 이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가격을 인하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테슬라의 수익성을 감소시키게 될 것입니다. 우측의 그래프를 보시면 BYD가 2023년 4분기에 전기차 판매 대수가 테슬라를 추월하였고 4분기 실적 발표에서 일론 머스크는 무역 장벽이 없다면 중국차가 다른 자동차 회사들을 무너뜨릴 것이라면서 중국차가 매우 훌륭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달의 하이라이트인 23년 4분기 실적 발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4분기 총 매출은 25.1 빌리언으로 1년 전 대비 3% 증가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보여줬습니다. 차량 판매는 약 86%, 에너지 사업은 5.7%, 서비스는 8.6%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차량 판매는 매출이 별로 증가하지 않았지만 다른 부문들에서는 성장이 어느 정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8.2%로 작년 대비 감소하였고 EPS 또한 시장의 기대치를 만족시키지 못하면서 하루 만에 10% 이상 주가가 폭락하였습니다. 테슬라의 분기별 영업이익률 추세를 보시면 이번 분기에 8.2%로 약간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것이 진짜 바닥인지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총 인도량은 48만 4,507대를 달성하여 2023년에 인도량 180만 대라는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테슬라는 실적 발표에서 금리가 낮아지면 마진도 좋아질 것이지만 금리가 느리게 떨어지면 그다지 좋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시장의 기대치를 낮추어 놓았습니다. 2024년에 차량 인도량의 성장률이 2023년에 비해 현저히 낮아질 것이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그래도 좋은 소식은 2023년에 테슬라의 모델 Y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로 등극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내연차를 포함한 결과인데 아래 그림과 같이 123만 대를 판매하였습니다. 그리고 4분기의 생산량대로라면 연간 200만 대를 생산할 정도의 능력을 갖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만약에 2024년에 생산한 차량이 전부 팔린다고 한다면 200만 대를 충분히 달성하면서 인도량 성장률 YOY로 11%는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괄목할 만한 성과 중 하나는
에너지 저장 사업이 상당히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에너지 저장 사업이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는지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2023년 매출의 5.7%를 차지했었는데 2024년에는 이보다 더 큰 포션을 차지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이는 테슬라 실적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번 실적 발표의 하이라이트는 차세대 저가형 차량을 언제 생산하느냐에 대한 발표였습니다. 테슬라는 2025년 말 2,500만 달러, 약 3천만 원 정도 하는 저가형 차량을 생산하기 시작하겠다고 하였는데요. 하지만 램프업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텍사스 오스틴 공장에서 처음으로 시도해보고 이후에 착공을 시작한 멕시코 공장과 새로운 다른 공장에서 생산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지금 중국의 가격 인하 때문에 고생한다고는 하지만 테슬라가 저가형 자동차를 내는 순간 주가는 폭발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은 2023년 3분기 실적 발표 때 수익성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1년에서 1년 반 정도 걸린다고 했었죠. 현재도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으며 사이버 트럭의 수요 또한 여전히 강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서비스 사업입니다. 서비스 사업은 슈퍼차저, 중고차 및 풀 셀프 드라이빙 서비스 등을 말하는데요. 이 사업의 수익성이 2023년에 상당히 개선되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2025년이 되면 대부분의 기존의 내연차 업체들이 만든 전기차도 테슬라의 충전 시스템인 NACS를 따르게 될 것이고 그들이 판매한 차량들 모두 테슬라의 슈퍼차저를 이용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테슬라의 저가형 자동차가 폭발적으로 판매되기 시작한다면 이 서비스 매출은 2026년 이후가 되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성장할 것입니다. 절대 테슬라 주식 팔지 마시고 들고 가야 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일론 머스크가 본인이 테슬라의 지분을 25% 가져가지 않으면 테슬라에서 AI와 로봇을 확장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한 말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머스크는 회사를 통제하고 싶은 정도는 아니지만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싶다고 하였는데요. 다른 주주가 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이 강력한 기술을 엉뚱한 데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AI와 로봇 기술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싶다는 의미였다고 합니다. 이번 분기에 테슬라는 상당한 R&D 투자와 카펙스 비용을 지출했지만 5조 7천억이라는 강력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또 특이한 것이 보통은 갭이 난 갭보다 수치가 낮게 발표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오히려 갭이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특정 이한 법인세 자산에 대한 평가 충당금 출시로 인해 일회성 비현금 혜택인 59억을 갭에서 빼서 난 갭을 계산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테슬라의 주가 전망은 올해는 좋지 않을 것이다. 2025년 말 이후에나 좋아질 것이다. 라는 게 대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낮아지고 무엇보다 현재 실적 기대치가 매우 낮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2024년 말이 되면 상승을 보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모두들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